네, 안녕하세요. 한국 오라클 마이스케일 팀의 류수미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마이스케일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와 힙웨이브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자세한 사항은 장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션 중에는 화면이 나오니까 오히려 장표에 집중을 못해서 비디오는 중지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히드웨이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히드웨이브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마이스케일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도 함께 설명을 드려야 해서 두 꼭지로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젠다는 마이스케일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그래도 정식으로 소개를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마이스케일에 대해서 굉장히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MDS 서비스 소개, 히드웨이브 소개, 데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마이스케일은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인데요. 클라우드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인 건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램프라고 해서 리눅스 아파치 마이스케일 PHP라고 해서 웹 어플리케이션의 기본 스택으로 마이스케일이 자리 잡고 있었고요. 그래서 특히나 웹 쪽에서 굉장히 같이 많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마이스케일이 이제 2010년에 오라클에 합병이 되면서 오라클 소속의 제품이 되었고요. 오라클 지원하에 개발되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스케일은 타 DB와 비슷하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다른 상용 데이터베이스와 다르게 오픈소스 베이스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리고 특히 확장성과 사용하기가 쉽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요즘처럼 데브옵스가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 굉장히 적합한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풋프린트 자체가 시작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작게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베디드용 고객에게도 굉장히 좋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커뮤니티와 함께 발전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최종 버전은 8.0.26 버전이고요. 자세한 사항들은 mysql.com에 가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들이 왜 마이스케일을 사용을 할까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램프 스택이 웹의 실질적인 표준이기 때문에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기본적으로 마이스케일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는 케이스가 많고요. 뭐 워드프레스라든가 마젠토라든가 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기본 데이터베이스로 마이스케일을 인베디드 해서 사용하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소규모로 시작을 해서 굉장히 커진 기업들이 대부분 마이스케일 베이스로 되어 있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아니면 많이 나와 있는 유니콘 기업들도 기본적으로 마이스케일을 엔진으로 해서 구동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5.7부터는 노에스케일 부분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시장의 니즈 자체가 노에스케일이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마이스케일에서도 JSON 데이터 타입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8.0에는 도큐멘트 스토어라고 해서 JSON 도큐멘트 타입의 데이터를 좀 더 핸들링이 편한 컴포넌트로 제공하는 부분을 제공을 하고 있고 또 SQL과 NoSQL 함께 사용할 수 있게끔 두 개를 조인을 해서 쿼리를 한다던가 이런 펑션들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 다 니즈가 있는 고객이라고 하면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엔터프라이즈급의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오픈소스 베이스지만 마이스케일 같은 게 25년이 된 데이터베이스라 굉장히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세계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중단으로 서포트를 제공을 하는 부분인데요. 한국에도 한국인 엔지니어 분이 한국어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객 사례는 저희가 이 페이지에 다 넣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은데요. 그 중에 이제 각각 산업군별로 대표적인 고객만 몇 분들을 추가를 했습니다. 특히 소셜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MySQL 베이스로 되어 있어요. 페이스북, 트위터, 핀터레스트, 링크드인, 라인, 위챗, 뭐 사실 네이버라던가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MySQL 베이스로 많이들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도 부킹닷컴, 넷플릭스, 우버, 에어비앤비 등 많은 곳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테크라던가 제조 쪽에서도 많이 추가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요즘 들어서 핀테크 기업들이 MySQL을 사용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K뱅크라던가 카카오뱅크라던가 토스뱅크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코어 뱅킹 업무를 제외하고 사실 코어 뱅킹 업무를 제외하고도 은행 업무들은 다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업무들이 있는데 방카슈랑스라든가 뭐 대외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MySQL 베이스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한 토스뱅크 같은 경우에는 RFP가 나왔을 때 이미 MySQL로 디파인을 해서 제공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이런 MySQL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있죠. 클라우드에. 뭐 제일 먼저 시작했던 아마존부터 시작해서 구글이나 애저 같은 경우에도 다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는 타 벤더와 어떤 게 다른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초기에 런칭했을 때부터 제가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MySQL 오너십을 가진 회사가 개발하고 관리하고 지원하는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크게 다른 점을 모르실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페이스북이나 타 고객 같은 경우에도 버그가 나타났다던가 뭐 이랬을 때 버그 픽스가 일어났을 때 이걸 메인스트림에 넣는 부분은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오라클 MySQL 팀에서 결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중요 고객 같은 경우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다음 릴리즈에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추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버그 픽스 같은 게 나타났을 때 바로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MySQL, 오라클 MySQL에서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타 벤더 같은 경우에 뭐 대표적으로 오로라 같은 경우에 사실 MySQL 커뮤니티 5.6 베이스를 가지고 자체 개발한 컴포넌트들을 넣은 제품이죠. 포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MySQL과 100% 호환되진 않아요. 그래서 MDS 저희가 이제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라고 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저희도 줄여서 MDS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뒤쪽에서는 MDS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MDS 같은 경우에는 100% 온프라미스 MySQL 커뮤니티나 엔터프라이즈 에디션과 호환됩니다. 그래서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락인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 벤더의 MySQL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모두 커뮤니티 베이스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MDS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상용으로 제공됐던 MySQL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실제적으로 보안이라던가 업그레이드라던가 이런 부분이 다른 데보다 훨씬 빨리 적절한 시점에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추가되는 피처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지원 부분은 특히나 타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장을 많이 돌아봤었는데 성능 문제나 이런 게 있어서 실제 비즈니스 티켓을 끊어서 올렸을 때 명확한 문제사항에 대한 답변을 못 받은 케이스들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MDS의 서포트는 기존의 MySQL 팀에서 제공을 하거든요. OCI 부분은 OCI 엔지니어 부분들이 제공을 하기 때문에 타 벤더보다 훨씬 퀄리티 있는 서포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또 큰 장점이고요. 히트웨이브 부분은 뒤쪽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MDS에서도 HA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클릭으로 고가용성을 제공한다는 건 사실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다 동일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도 같은 레벨로 제공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 장애 복구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업타임이 향상되겠죠. 그리고 장애 시 다운타임을 감소시킵니다. 특히나 이제 HA 같은 경우에 장애가 일어났을 때 스위치 오버되는 타임 정도로 다운타임을 가져가거든요. 그리고 전체 노드가 거의 싱크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데이터 손실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RTO와 RPO 개념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고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RTO는 리커버리 타임에 포커스를 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애를 복구하기까지 몇 시간 안에는 복구를 해. 아니면 10분 안에는 복구가 돼야 돼. 서비스 다운타임에 대한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로스가 있어도 우리는 서비스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 그거에 집중을 해서 좀 더 빨리 가져가실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대부분의 업무들은, 중요 업무들은 복구 시점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데이터 로스에 포커싱을 하고 있는 게 RPO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RTO는 조금 늦어져도 RPO가 0인 상태로 데이터 로스가 없게 우리는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HA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MDS HA는 RPO 제로 상태로 RTO가 최소화되게끔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타사도 비슷할 것 같은데 멀티 어베일러빌리티 도메인에 디플로이가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노드가 AD1에 들어가면 나머지가 AD2나 3에 들어가는 형태로 제공이 되고요. 서울 데이터 센터나 춘천 데이터, 한국에는 2개의 데이터 센터가 런칭 때부터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 센터랑 춘천 센터가 있고요. 둘 다에서 MDS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어베일러빌리티 도메인은 하나거든요. 이런 경우에 그러면 AD를 어떻게 나눠서 넣냐라고 했을 때 폴트 도메인 1, 2에다가 배치를 해서 배포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자체는 타사도 동일하게 클라우드에서 굉장히 OLTP 업무들을 많이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OLTP는 MySQL에서 돌리는데 그럼 이 데이터를 분석 업무로 돌리려고 할 때 대부분 이제 MySQL 자체가 분석 업무에 맞춰져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다 보니까 성능이 잘 안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아마존 같은 경우 레드시프트라던가 아니면 구글 같은 경우 빅쿼리에 옮겨가지고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받아서 다시 프로모션을 돌린다던가 이런 작업들을 할 텐데요. 이제 이런 거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간과 수작업이 일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ETL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온 게 히드웨이브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얘는 분석을 가속화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OLTP와 올랩 어플리케이션이 동일한 MySQL 데이터베이스로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넘기게 되면 OLTP 업무는 InnoDB에서 처리가 되고요. 올랩 업무는 이제 히드웨이브 노드에 자동으로 푸시다운이 돼서 서비스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이 당연히 수정하실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동일하게 MySQL 쿼리로 작업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싱글 MySQL 대비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뒤쪽에 이제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를 많이 공유를 할 텐데요. 400배 이상 빠르게 나옵니다. 케이스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지만 굉장히 성능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랑 히드웨이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MDS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미 설명드렸지만 MySQL 팀에서 100% 개발하고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어요. 근데 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마존 RDS의 3분의 1 비용 정도가 일반적으로 들어요. 그래서 비용 절감 효과가 굉장히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하고 있는 모든 오라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온프라미스 MySQL과 또는 타사 아마존 RDS에서 마이그레이션 하는 부분도 굉장히 쉽게 제공을 하거든요. 오늘은 사실 히드웨이브에 약간 더 포커싱을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마이그레이션을 보여드리지는 않지만 최신에 나온 MySQL 쉘을 이용을 해서 덤프와 로드를 사용을 하면 병렬로 굉장히 빠르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궁금하신 부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쉐입 같은 경우에 E3 쉐입을 제공을 하는데 50PO에 해당하는 고정된 메모리 값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요 부분은 사실은 실제적으로 프리 튜닝을 해서 컨피규레이션 같은 걸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타입들에 맞춰서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히드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MDS와 통합된 인메모리 쿼리 가속기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분석을 처리하기 위해서 인메모리 방식으로 처리가 되는 가속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은 오라클 랩에서 이제 래피드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꽤 오래 전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MDS와 통합이 돼서 제공을 하고 있는 케이스고요. 실제 아마존 오로라랑 비교했을 때는 1000배 빠르고 비용이 3분의 1 정도 나오고요. 레드시프트 같은 경우에 2.7배 빠르고 비용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로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부분 OLTP성 업무 플러스 믹스드 쿼리, 굉장히 헤비한 쿼리를 같이 많이 돌리는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실제 뒤쪽에 고객 사례를 보여드릴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오로라인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성능과 가격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드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히드웨이브 스탠다드 쉐입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그걸 기반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드웨이브 노드가 동작하는 방식은 이제 쿼리가 실제 들어오게 올랩성 쿼리가 들어오게 되면 컴파일러랑 옵티마이저에서 판단을 합니다. OLTP 쿼리인지 어널리틱 쿼리인지. 그래서 만약에 어널리틱 쿼리라고 판단이 되면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쿼리 푸시다운이 자동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히드웨이브 노드에서 처리를 한 다음에 하나가 넘어갔는데요. 전체를 처리한 다음에 그 리절트를 다시 MySQL 로드로 주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인서트랑 업데이트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OLTP로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InnoDB에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데이터 프로파게이션이 자동으로 이루어져서 히드웨이브의 노드에도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분석 쿼리가 들어왔을 때는 이미 히드웨이브 노드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분석 쿼리를 돌려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대부분의 이제 분석형 업무들은 뒷단에 이제 BI2를 함께 사용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뭐 오라클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 오라클 어널리틱스 클라우드라는 OAC를 갖고 있고요. 기존 제품 같은 경우에 타블로나 루커 같은 것도 사용하시는 고객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런 히드웨이브랑 연계를 해서 변경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온프라미스의 OLTP로 사용하는 고객이 계실 거예요. 우리는 뭐 정부 규제나 아니면 개인정보 뭐 이런 것 때문에 실제 데이터를 온프라미스 OLTP 거를 올릴 수 없다라고 했을 때 분석 업무만 이제 클라우드에서 분석을 처리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MySQL 레플리케이션을 이용을 해서 MDS 노드로 레플리케이션을 한 다음에 히드웨이브 노드에서 분석 쿼리를 수행을 하고 여기에서 분석 업무만 따로 처리할 수 있게끔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도 아키텍처링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히드웨이브 노드, 히드웨이브 서비스에 대한 아키텍처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내부적인 거라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저희가 어떤 기술을 적용했는지만 꼭지 이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히드웨이브는 인메모리 베이스의 분석 툴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사실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 인메모리로 제공하는 부분들은 대부분의 올랩 데이터베이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히드웨이브 자체는 온프라미스에서 제공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OCI 환경에서만 제공을 하기 때문에 OCI에 최적화해서 병렬 처리를 하고 있어요. 또 세 번째는 분산 쿼리 처리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잠깐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메모리 하이브리드 컬럼 처리 부분은 실제적으로 메모리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파티셔닝을 해서 그걸 다시 벡터라이즈를 해서 익스큐션을 하게끔 쌓아져 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쪽에 보시면 CPU 코어에도 맞춰서 파티셔닝이 되어 있지만 그거와 CPU 코어에 최적화해서 가장 많은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최적화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병렬 처리 아키텍처인데 높은 팬아웃 워크로드에 맞게 파티셔닝을 하고 CPU 코어는 병렬로 파티션된 데이터에 더 많이 처리할 수 있게끔 디플로이를 하게 되죠. 그리고 하드웨어의 캐시 사이즈와 메모리 계층에 최적화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은 분산 알고리즘인데요. 일단 데이터 자체가 캐시에 맞게끔 파티셔닝이 되어 있어요. 각 데이터가 CPU 캐시에 저장할 수 있는 크기로. 그리고 파티션을 굉장히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조인 커널을 벡터라이즈드 해서 실제로 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제가 듣기로 OCI 네트워크가 타사 네트워크보다는 좀 더 좋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OCI 네트워크에 최적화해서 작업이 되어 있고, 왜냐하면 이게 분산 아키텍처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 노드에서 작업을 해서 통합을 하려고 하면 네트워크를 안 탈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최대한 오버랩이 돼서 많이 처리할 수 있게끔 처리를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진행됐던 오라클 라이브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라클 라이브에서 추가로 소개된 부분이 이제 MySQL 오토파일럿 부분입니다. 그래서 히드웨이브 노드에 MySQL 오토파일럿이 적용이 됐고 이 오토파일럿이라는 거는 머신러닝 기반으로 자동화되는 부분들이 추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동 프로비저닝, 그러니까 데이터 샘플과 그 다음에 쿼리 샘플을 넣으면 자동으로 몇 개 노드가 필요한지 프로비저닝을 하는 부분, 그리고 오류가 났을 때 자동으로 복구하는 부분, 그리고 병렬로 로딩하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 배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데이터를 배치하는 거, 그리고 자동 인코딩, 데이터 인코딩에 따라서도 성능이 되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자동 스케줄링 잡에 대한, 그다음에 데이터가 변경됐을 때 그 변경 사항에 대한 거를 프로파게이션 하는 부분들, 그리고 쿼리 시간 추정, 그다음에 쿼리 계획에 대한 개선 부분이 자동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기존에는 이거를 다 사실 굉장히 숙련된 기술자들이 튜닝 포인트를 시스템을 보면서 찾아서 튜닝을 해갔다라고 하면 히드웨이브 같은 경우에 머신러닝을 적용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기존의 데이터들과 실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최적화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궁금한 건 사실 벤치마크이랑 코스트가 얼마나 세이빙 되는가일 것 같아요. 앞에 아키텍처들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얼마나 좋은데 라는 부분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여러 벤치마크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이 부분은 MDS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마존 RDS랑 마이크로소프트 MS 애저의 Azure for MySQL이 있죠.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SQL의 MySQL 부분이랑 비교를 했을 때 보시면 많게는 3배 이상, 그다음에 적게는 3배 가깝게 차이가 나는 게 보이고요. 또 가격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아마존과 비교를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포트 부분에선 분명히 저희가 가진 이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MySQL을 서포트했던 엔지니어 분들이 MySQL 문제 부분을 봐주시니까요.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기반이기 때문에 훨씬 안정적이고 신뢰성이 있고 고급 기능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존 RDS 같은 경우에는 MySQL의 전체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8.0이 제공되는 것도 저희가 8.0을 제공한 뒤에 6개월 뒤에 이제 제공을 했거든요. 그만큼 사실 이걸 적용하기까지 시간들이 계속 더 걸려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랑 특히나 GTID가 5.7 이후에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으로 MySQL에 들어가 있는데 RDS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GTID를 제공을 하고 있는 게 실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던 JSON 다큐멘트 같은 경우에 이제 X 프로토콜이라든가 도큐멘트 스토어 같은 경우를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RDS 부분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최신 보안 문제가 있을 때 업데이트를 바로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아마존뿐만 아니라 타사 같은 경우에 적시에 적용하는 게 쉽지 않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설명을 드렸고요. 어널리틱스 같은 경우에 히트웨이브랑 완전히 통합되어 있는데 아마존이나 다른 DB들도 비슷한데 타사도 비슷한데 레드시프트 같은 경우에 PostgreSQL 베이스로 개발된 올랩성 서비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ETL이 일정 부분 당연히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압축해서 아래쪽에 이제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요. 벤치마크이 이제 실제적으로 분석 그러면 타 벤더의 분석 엔진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자라고 했을 때 스노우플레이크, 레드시프트, 스냅스, 빅쿼리가 대표적으로 타사의 그거잖아요. 분석형 엔진이잖아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실제적으로 시간은 굉장히 적게 들면서 금액도 굉장히 적게 드는 게 보이죠. 그래서 실제 분석형 쿼리를 돌리신다라고 하면 그런데 비용이나 아니면 성능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번 하시면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쿼리당 달러로 비교를 했을 때는 더 크게 체감이 되시죠. 히드웨이브 같은 경우 0.1밖에 들지 않는데 나머지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는 것들이 보이시죠. 그래서 믹스드 형태의 업무를 돌리고 계신다던가 오로라나 뭐 이런 데서 아니면 분석 업무를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히드웨이브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실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사실은 이제 RDS와의 비교입니다. RDS는 말씀드렸지만 커뮤니티 베이스로 제공이 되는 아마존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쿼리당 다르겠지만 저희가 뭐 특별히 다른 쿼리를 갖고 와서 처리를 한 건 아닙니다. TPCH 이 쿼리를 갖고 와서 테스트를 한 거고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그리고 초 같은 경우는 11시간이 걸렸는데 8초 뭐 이렇게 이 경우는 극단적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도 저희가 훨씬 좋게 나옵니다. 그리고 애뉴얼 코스트로 봤을 때도 3분의 2밖에 들지 않는 부분이 보여지고요. 특히 오로라를 사용하시는 고객들은 대부분 좀 헤비한 쿼리를 사용을 할 때 오로라로 가이드를 하더라고요. 성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할 때. 그런 경우에는 사실 믹스드 워크로드가 다 돌고 있는데 OLTP이지만
올랩성도 일정 부분 분석이라든가 이게 같이 돌고 있는 업무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 사실 시장에 나가보면 분석을 딱 떼서 하시는 데는 굉장히 큰 기업이고 작은 데는 같이 돌리는 데도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그런 워크로드인 경우에는 테스트를 해봤더니 18배 빠르게 나오고요. 실제로 코스트로 봤을 때는 2.4배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벤치마크 결과로. 그래서 요거는 이제 100기가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한 거고요. 자세한 사항은 저희 홈페이지 가시면 다 벤치마크 테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건 이제 실제 아마존에도 분석형 서비스가 레드시프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레드시프트랑 비교를 했을 때 보면 6.8배 빠르고 TPCH 10테라바이트를 가지고 처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6.8배 빠르고요. 그 다음에 1.9배 저렴하게끔 가격이 나왔죠. 그래서 성능과 가격 면에서 모두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사실 실제 고객은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 사례 영상을 좀 보고 와서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례 영상 좀 송출 부탁드립니다. We are developers of AH business unit of Fan Communications. Our application does reporting of affiliate marketing, which we originally developed on AWS Aurora. We found MySQL database service with HeatWave to be a great alternative to Aurora. Migrating to HeatWave was a great experience. We could run the application which was developed for Aurora on HeatWave without any modifications. The performance of our workload with HeatWave improved by 10 times over Aurora, and the cost dropped significantly with this migration. At Tetris.io, we make sense of advertising data. We are specialized in big clients that invest millions of dollars every month. We need to give access of our insights and predictions to everyone. So that means more data, more segmentation, deeper analysis for people handling the campaigns. With blazing fast speed, also at reasonable costs. We have a transactional database that you're using Amazon Aurora, and to have the power of analytics, we need to transfer the data. Why do I need to create this whole layer of transferring my data and I have all this extra cost? I just want to query and have quick answers. And then we found MySQL HeatWave, and that was like a dream come true. We managed to accelerate very complex queries from minutes to milliseconds. Beyond solving our challenges, we dramatically reduced our costs, more than 50% compared to AWS Aurora plus Redshift. And all this migration took less than a month. So it was cheaper, faster, better. And moreover, it gave us scalability. Now we can onboard many more clients and input much more data, and with no impact in our costs. For us, the pleasure of providing our service to our clients is when we see they're changing their behavior and their strategies based on the insights that we provide. 두 개의 고객 사례였는데요. 하나는 팬 커뮤니케이션이랑 하나는 테트리스라는 멕시코 베이스의 회사인데요. 팬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오로라로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성능이 안 나오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아마존 MDS 히트웨이브로 마이그레이션을 했는데 어플리케이션의 변경 없이 굉장히 쉽게 마이그레이션을 했고 성능도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인터뷰를 한 거고요. 테트리스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산업의 고객의 데이터를 통합을 해가지고 AI를 적용을 해서 미래 성과를 예측하는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오로라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성능적인 문제가 있었고 거기서 안 돼서 이제 레드시프트로 데이터를 옮겨가지고 분석을 했었는데 아까 잠깐 나왔지만 왜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옮기고 이런 작업들을 다 해야 되냐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거 없이 히드웨이브에서는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으로 그대로 사용을 해서 실제적으로 2분의 1의 비용으로 성능을 훨씬 좋게 가져올 수 있었다라는 고객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고객 사례 영상을 조금 보여드렸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히드웨이브, mysql.com의 히드웨이브로 가시면 오라클 라이브에서 진행됐던 것들이 쭉 보여지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데모는 이제 히드웨이브에 대한 데모인데요. 데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환경을 좀 만드는 거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OCI 콘솔 화면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데이터베이스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데이터베이스 Create MySQL DB 시스템이라는 게 MDS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MDS 히드웨이브 뭐 이름은 원하시는 걸로 주셔도 되겠죠. 저는 MDS 히드웨이브로 드렸고 여기에 있는 3개 중에 히드웨이브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드민 계정에 대한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시고요. 패스워드는 이제 뭐 8글자 이상 대문자가 하나 뭐 이런 OCI 패스워드 체계에 맞춰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네트워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는 시간이 지금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생성하는 것까지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OCI 블로그를 참고를 하시면 버추얼 클라우드 네트워크를 생성하는 게 나오는데 그 부분을 저는 미리 생성을 하고 서울에 있는 VCN을 생성을 한 다음에 그걸 선택을 하고 MDS 서비스 자체는 외부에서 접근이 안 돼요. 굉장히 보안적으로 중요하게 진행을 해서 프라이빗 서브넷을 사용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컨피규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히드웨이브 노드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 히드웨이브 컨피규레이션이 있어요. 혹시라도 이걸 바꾸시고 싶다라고 하면 크리에이트를 한 다음에 셀렉트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백업 플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백업을 하시고 이제 어드밴스드 보시면 컨피규레이션에 아까 설명드린 스탠다드 부분을 정의를 한 거고요. 이제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매니지먼트 윈도우를 설정을 하시는데 이게 아까 UTC 기준이다 보니까 제가 뭐 4시 이렇게 하면 저희 시간으로 이제 새벽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한 거고요.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부분에 주는 거는 엔드포인트 이름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크리에이트를 누르시면 생성이 MDS가 되시고요. 저는 이게 이제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MDS 히드웨이브 제가 만든 노드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네트워크 정보라던가 전체 상세 정보가 보여지게 되고요. 여기서 하나 해줘야 될 게 있어서 네트워크 부분에 가서 시큐리티 룰에 MySQL에 접근할 수 있는 3306이랑 33060 X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포트 부분을 추가하는 부분을 진행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인그레스 룰 부분에 3306과 33060 부분을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를 하신 다음에 다시 히드웨이브 쪽으로 돌아가셔서 요 부분은 프라이빗 네트워크 부분에 설정을 한 거고요. MDS 쪽으로 들어오는 트래픽이라 그래서 인그레스 룰에 추가를 한 거고요. 히드웨이브 노드에 가시면 실제적으로 요거는 히드웨이브를 위한 MDS가 생성이 된 거고요. 얘에 대한 프라이빗 IP가 아까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매트릭스를 통해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요. 엔드포인트를 클릭하시면 아까 제가 줬던 이름으로 엔드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지금 할 거는 지금 히드웨이브 노드가 이네이블이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add 히드웨이브 노드를 해서 기본은 2개 노드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추가를 하고 진행을 하시면 이제 히드웨이브가 플러스가 된 크리에이팅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 보여지고요. 요 작업까지 하시면 이제 MDS 히드웨이브는 완료가 된 거고요. MDS 히드웨이브가 이제 프라이빗 영역에 있다 보니까 그 MDS를 접근하기 위한 베스천 서버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컴퓨터 인스턴스에 인스턴스를 하나 추가하는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사전에 작업한 이유는 가끔 데모 시점에 좀 되게 느리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미리 데모 전에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AD는 그냥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이미지 중에는 여러 개가 있어요.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하시고 저는 버전만 변경을 했고요. 쉐입을 여기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50PU를 지정을 하시면 해당하는 메모리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50PU를 2개를 두고 32기가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프라이빗 실제 VCN을 주는데 얘가 퍼블릭이랑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퍼블릭 서브넷을 지정을 해줬고요. 그리고 실제 OCI랑 통신하기 위해서 SSH 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운로드를 하시고 세이브를 하신 다음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인스턴스에 들어가면 여기에 퍼블릭 IP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서 접근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퍼블릭 서브넷에 여기도 이제 MySQL 접근하기 위해서 3306 포트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그레스 룰 부분에 3306 부분을 넣어주는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진행을 하셔야 외부에서 3306을 통해서 저는 쉘을 통해서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MySQL 쉘을 통해서 들어갈 때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지 부분은 제가 진행했던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상세하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아까 거랑 조금 이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원 50Q에 16기가로 만들어진 거고요. 나머지 디스크라던가 CPU에 대한 모니터링은 매트릭스 부분에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된 거고요. 만약에 이제 접근을 하시고 싶잖아요. 베스턴 서버를 통해서 실제 MDS로 접근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클라우드 쉘을 클릭을 하시면 되세요. 요거는 지금 AP 서울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실제 요 베스턴 서버로 들어가는 작업을 하는데 그때 아까 저희가 세이브했던 키랑 퍼블릭 IP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SSH로 해서 제 키는 이제 ID 언더바 RSA로 저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OPC 해서 퍼블릭 IP를 주면 지금 제 베스턴 서버에 들어가 있는 게 보여지고요. 베스턴 서버에 들어간 다음에 저희가 작업할 것들은 이제 실제 MDS로 접근을 해서 MDS에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MDS, MySQL SH 쉘을 미리 깔아놨고요. 쉘을 통해서 이제 MDS에 접근을 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플러스 제가 깔아놓은 TPCH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TPCH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볼 거고요. 여기서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는 TPCH로 아까 말씀드린 히드웨이브 노드를 이네이블 한 결과값과 이네이블 하지 않은 결과값을 비교를 해서 그 값들의 차이를 조금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히드웨이브를 사용을 하지 않고 explain을 뜬 거예요. MySQL에서. 그럼 여기 보시면 using where, using temporary, file sort라고 대부분 이제 이렇게 나오면 튜닝이 필요한 쿼리다라고 인지를 하잖아요. MySQL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히드웨이브 노드를 넣었을 때 얼마나 개선이 되는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2개의 쿼리를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이제 9초대가 나왔죠. 이 쿼리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이제 2개의 쿼리를 진행을 할 텐데요. 하나는 레피드 쿼리, 그러니까 히드웨이브 노드가 이네이블 된 쿼리들을 실행하는 부분을 진행을 할 거고요.
이 부분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당겨서 조금 진행을 할게요. 보시면 두 번째는 이제 실제 MySQL만 사용한 InnoDB에서 처리된 결과를 뽑는 쿼리를 돌려볼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돌려보면 돌린 거를 비교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쿼리를 보시면 여기에 이제 0.06초가 걸렸는데 아까 그 쿼리거든요. 9.69초가 걸리죠. MySQL에서 돌렸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쿼리 오더 키에 대한 부분들도 0.1초 걸렸는데 얘는 2초가 걸리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이건 이제 텍스트로 보여드리다 보니까 실감이 안 나실 것 같아서 프로메테우스랑 연결한 걸로 제가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은 아까 TPC-H로 진행을 했지만 코비드-19 데이터, 이게 퍼블릭에 오픈돼 있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져와서 실제적으로 보는 거를 보여드릴 텐데 왼쪽에는 히드웨이브 노드가 이네이블이 된 상태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InnoDB에서 진행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한번 코비드-19 데이터를 가지고 해당 쿼리를 수행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테이블 컨디션 보시면 동일하거든요. 로우스라던가 다 동일하죠. 그리고 쿼리도 동일한 쿼리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treatment by month니까 월별 치료에 대한 부분이겠죠. 데이터가. 그래서 프로세싱을 하는 부분이 보여지고요. 실제적으로 래피드가 ON이 돼 있는 케이스는 몇 초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종료가 됐고요. 이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로 돌려봤을 때 InnoDB에서는 거의 20몇 초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기다릴 수가 없어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좀 빨리 포워드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보면 여기 지금 나온 결과는 동일하지만 시간으로 보면 엄청 차이가 나죠. 실제로 저희가 돌려봤을 땐 더 많이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보시면 데이터에 실제 토탈 리퀘스트 타임 보시면 여기 프로세싱 타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비교를 보시면 엄청 차이가 나고요. 실제로 다른 쿼리들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얘 보시면 지금 0.95초 걸렸고 얘는 더 많이 걸린 게 보이죠. 그리고 다른 쿼리들도 동일한데 여기서 보실 거는 이제 여기에 using secondary engine rapid라고 나오는 게 히드웨이브가 enable 된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옆에 보시면 using index, 그다음에 using temporary file sort라고 나오는 건 InnoDB 스토리지 엔진에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제 히드웨이브 데모는 종료를 할 텐데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돌려봤을 때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고객이 사실 아까 인터뷰한 고객 외에도 에이펙에 꽤 많은 고객들이 있는데 저희가 결과를 받았을 때는 고객들도 예상보다 훨씬 성능이 좋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세션이었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질문 보고 답변을 드릴 텐데 지금 QA 창에는 그게 없어가지고 여기 데모까지 했고요.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서머리 부분인데 실제로 히드웨이브 같은 경우에 지금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랑 연결돼서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런 장점이 있고요.
트라이얼 계정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300불 크레디트를 30일 동안 제공을 하는데 이 안에 히드웨이브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테스트해 보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프리 트라이얼을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영업분한테 연락을 주시면 프로세스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QA 창을 확인을 하고요. MySQL의 경우 사용자 정의에 따른 화면 구성이 가능한가? 일부분은 가능한데 MySQL 특정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찾아보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질문은 혹시라도 가능하시면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제가 좀 더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히드웨이브를 OCI 온프라미스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온프라미스의 데이터를 두시고 히드웨이브가 있으려면 앞쪽에 MDS 노드가 하나가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MDS 노드로 리플리케이션을 거셔가지고 거기서 분석을 돌린 다음에 결과값을 받는 형태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OCI MDS는 지원합니다. 지금 이전에는 인바운드 레플리케이션만 지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웃바운드 레플리케이션도 제공하기 때문에 전체 레플리케이션이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라도 이후에라도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MySQL 한국 MySQL 사용자 그룹 페이스북에 있는 그룹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 영업분 통해서 아니면 이 이메일 통해서 질문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